오늘은 한화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화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김동관, 김승현 회장의 큰아들이죠. 이 친구가 뭐 사장이 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 한화는 이 연관 검색어가 딱 붙어 있는 기업이 있죠. 니콜라라고 하는 미국의 업체. 사기꾼, 사기 뭐 이 기업은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죠. 공장도 없고 존재 자체도 없는 유령 회사인데, 이 니콜라의 한화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니콜라의 주가가 한 두 달 전에 많이 올랐을 때 좋은 쪽으로 언급을 했다가 니콜라가 사기로 드러나자 이 한화의 또 주가도 빠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니콜라의 투자를 주도했던 김동관이 사장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 이 전후좌우 상황을 아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참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영상 찍는 시각이 월요일 밤 11시 30분인데 니콜라 주가 오늘도 지금 좀 미국 주가는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 니콜라 주식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게 한화그룹이 업력도 꽤 된 기업이고, 올해 들어서 아주 니콜라 주식이 오르면은 한화 주식도 오르고, 니콜라 빠지면 하나도 빠지는 이런 참 그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1200억 원을 정체도 모르는 업체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좋게 말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빠른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헛다리를 크게 짚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1200억 원이 하나그룹의 지금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하나그룹의 2019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3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 상장 하나 그 계열사의 토탈 당기순이익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실체도 없는 미국 기업에 투자한 셈이거든요. 이거는 참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그룹,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하나그룹의 2019년 재무제표를 좀 보니까 이 업체가 부채 비율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한화는 이제 금융하고 제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보험 쪽은 이제 부채가 일반 제조업체의 부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그다음에 한화증권, 이 금융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체의 부채 비율을 봤더니 이게 600%가 넘더라고요. 부채 비율 600%는 사실 요즘 세상에서 좀 보기 힘든 숫자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하나그룹의 민낯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하는 이런 상황, 거기에 정말로 사기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기업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한화에 투자한 주주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한화를 둘러싼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한화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한국 경제가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우리 경제가 더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재벌 3세들이 얼마나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생겨나서 1세대는 이제 거의 사망을 하고 2세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영 전반에서 은퇴하는 상황, 이제는 3세들이 그 그룹을 지배를 하는 상황에 오고 있는데, 뭐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양반들은 초창기부터 온갖 어려움 속에, 그리고
당시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핍박을 받은 이런 히스토리가 있지만 2세, 3세로 넘어갈수록 기업의 권력이 커지면서 특히 3세의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 한 번도 비난받지 않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기업을 본격적으로 경영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이 도래하는 이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떡볶이집, 유명한 떡볶이집 아줌마가 자식한테 떡볶이집 물려주면은 옛날 맛이 그대로 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번 한화의 니콜라에 대한 투자는, 이거는 국정감사에서도 좀 언급이 돼야 되겠고 정책당국에서도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시장에 내버려 두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라라고 하기에는 한화그룹에 투자한 주주들, 그리고 한화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찌 보면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가 그 그룹의 전체 이익의 절반에 되는 돈을 그냥 투자를 해버려서 그것이 단기간에 사기로 드러난다? 이게 보통 일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하나그룹 전체적인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업의 오너가 누구인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기업에서 그 최대 주주가 2세나 3세로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뭐 그런 2세나 3세가 뭐 승계를 하는 것이야 뭐 불가피한 일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승계 과정 중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무탈하게 사업을 승계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것을 체크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바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화그룹에 대한 투자는 단 한 번도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해서 추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니콜라 사태가 결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